안녕하십니까. 교회로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림절부터 새롭게 인사드릴 뷰티풀 라이프 포 유의 김효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 포 유 함께하게 된 이정문입니다. 네, 뷰티풀 라이프 포 유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 플러스 50 플러스의 세대 그리고 50대, 60대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인생 또 뷰티풀 라이프를 보여드리는 시간인데요. 포유는 이정민 씨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포유의 의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유니언, 유틸리티, 유주얼, 유토피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유니언, 우리가 함께한다는 뜻이고요. 유틸리티, 이 5, 60대의 유용성,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유주얼,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의 얘기를 담을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토피아, 이제 은퇴 후에 삶의 변곡점을 찍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향으로 나아가자. 이런 마구마구한 막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힘드셨겠어요, 외우시느라고. 네, 힘들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포유, 당신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의 삶의 소중한 삶을 더욱 아름답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인데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네, 예. 앞으로 저희 뷰티풀 라이프 포 유 더 아름답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50플러스 코리안 회장으로 50, 60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죠? 한주영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활기찬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50플러스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모인 50플러스 코리안의 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태안에서 청소년들과 50대, 60대, 70대 많은 신자들과 함께 퓨전을 하고 있는 퓨전 센터장 이세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우 이호윤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 얘기고 예. 또 제 친구들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들 많이 재미있는 얘기들 이렇게 듣고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가톨릭 영시니어 아카데미 부학장님이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김원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가톨릭 영시니어 아카데미는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더 좋을까 해서 운영하는 2년제 학교입니다. 네. 예. 오늘 이 네 분과 함께 아주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준비한 화면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50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더구나 삶이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답은 4.5%. 다른 연령대보다 4배나 높아 충격을 준다. 고령화 사회의 인생 주기에서 50은 결코 멀리 온 것이 아니다. 인생 2막을 열어가는 50 이후의 길. 그 아득한 길 위를 걷는 이들에게 오늘은 무엇이며 또 내일은 어떻게 그려가야 할까?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룩한 빠른 경제성장. 그 성장의 대열에 도도히 합류했던 베이비붐 세대.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IMF와 저성장, 고령화의 늪에 직격탄을 맞은 세대이기도 하다. 대량 해고와 실직의 아픔을 안고 여전히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들. 이제 그들이 세상에 외친다. 베이비붐 세대, 우리는 누구인가? 기록이나 아니면 브랜드. 인생 2막을 막 열기 시작한 50, 60세대들에게 시니어 관련 산업은 눈여겨볼 또 다른 삶의 현장이다.
it is time for us, especially in a super aging society, to begin to not think about retirement as one stage only. Let's look at all those years we have, and let's look at it as third age and fourth age. And let's consider how productive everyone can be in that third age, healthy they can be, how much individuals can give back to their community. And the fourth stage, later, maybe when people are not as healthy and perhaps need more help. 일산 킨텍스에 열리고 있는 시니어 리빙 국방남에 대한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코리안 한지영 회장님께서 직접 50플러스 코리안 사단법인 50플러스 코리안을 통해 인생 이모작 앙코르 라이프를 열어가는 사람들. 스마트 영상 교육 프로그램 영상 맥가이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넘쳐납니다. 앙코르 라이프의 또 다른 매력, 사회공헌 일자리와 다양한 재능 나눔 프로그램이다. 생애 컨설턴트를 통한 인생 이모작의 밭을 갈기도 하고 두려움을 딛고 낯선 교육 프로그램에 선뜻 발을 내밀기도 한다. 세상은 꿈꾸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이다. 앙코르 라이프의 무한한 가능성은 필요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은 넉넉하고도 따뜻한 마음에 기인하는 게 아닐까?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에서는 이분들이 은퇴 연령에 해당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대개 이분들이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죠. 본당의 사목회나 아니면 본당 사목의 일선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만이 노후의 준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이분들이 좀 노년의 삶에 대해서 본인들이 성찰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의 기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인생의 시계지만 50, 60세대는 은퇴에 내몰리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 시대를 조심스럽게 열어가고 있다. 덜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덜어는 재능 기부로 행복을 나누며 또 하나의 오늘을 나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고 앞으로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자, 50, 60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화면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50세가 되니까 삶의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죠? 아니, 훅 떨어지던데요. 훅 네.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분들의 이제 길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심각할 정도로 만족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또 책임감이 있고 또 그분들에게 활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라톤이 42.195인 줄 알고 왔는데 네. 예전 같으면 50세 정도면은 한 30km 온 거거든요. 이제 12km 남은 줄 알았더니 앞으로 30km 더 뛰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좀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예. 앞으로를 어떻게 가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네. 어떠세요? 이제 50 플러스 또 운영하시면서 이런 분들과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0, 60세대는 주로 끼어 있는 세대라고 그래서 요즘 예. 뭐 샌드위치 세대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출가하지 않고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도 그러니까 돌봐줘야 되고 네. 또 노부모들 아직도 봉양을 해야 되는 또 사회적인 책임 의무도 있고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30년의 또 장수 보너스를 또 갖게 된 우리 또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설계랑은 좀 다른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의미 있게 뷰티풀하게 그렇게 장수 시대의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고 또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용원 선생님은 30세라는 보너스를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네. 근데 지금 내가 이 나이 때에, 지금 내가 과연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항상 고민거리예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 제의를 받고서는 저는 여기서 얼마나 많은 걸 좀 배우고 싶어서, 근데 더 열심히 관심 있게 친구들 얘기 많이 수렴해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재충전해서 활기찬 노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50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50대 이후 나이를 쭉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외국에서 말하는 50 플러스라는 것은 50대, 60대, 70대, 더 나아가서 90대, 100세 넘어서까지를 다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특히 서울에서 서울시나 50 플러스 서울재단에서 말하는 50 플러스라는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베이비 부머가 포함되어 있는 50세에서 64세까지를 일컫는 그런 또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50 플러스는 쭉 100세 이상까지 네. 일컫습니다. 이상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옆에 계신 우리 이세바 신부님, 저는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 살레시오스토에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실 텐데 저희 뷰티풀 라이프 포유를 함께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의아했거든요, 신부님. 50, 60세대와 청소년기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그런가요? 네.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금방 생각해서는 좀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신부님.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이정민 아나운서는 청소년기라고 하면은 네. 청소년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이요? 네. 청소년이라 하면 뭐 한 12살, 13살 그쯤에서 시작해서 한 15, 6?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선생님? 그냥 담배 못 피는 나이. 보편적으로 다 그 정도 나이로 알고 계십니다. 네. 근데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높지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50, 60세대가 청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앞으로 50, 60세대가 되실 분들은 당연히 청소년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죠. 점점 결혼의 연령기가, 결혼 정년기가 늘어나고 있는 세대에 본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제가 청소년기와 50, 60세대가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청소년기 하면 어떻다고 배우셨죠? 질풍노도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예. 또 생각나시는 뭐 관심을 달라는 얘기죠. 관심을 달라는 사랑을 얘기죠. 좀 더 받아야 되겠고. 예. 맞습니다. 뭐 심리적 이유기, 주변인, 네. 과도기, 질풍노도의 시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50, 60세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시기를 똑같이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인생의 사춘기 같은 부분이면 새로운 그렇죠. 변화를 맞아야 되는. 제2의 사춘기라고 할 수 있죠. 청소년기에 대하면 급격한 신체 변화가 있듯이 50, 60세대가 되면 급격한 신체 변화가 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 이유기라고 하는 것처럼 주변에 내 심리적인, 내 신체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도 존재하고 청소년기가 아이들과 성인의 중간에서 질풍노도기를 보내는 것처럼 50, 60세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청년기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부모님 세대에 속하지도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주변으로 내몰리고 있고 그래서 질풍노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50, 60 이분들도 사랑에 목말라 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기와 50, 60세대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도 이호연 선생님 얘기했듯이 좀 관심을 달라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데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사랑을 좀 더 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은 말씀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 60세대를 보면은 부족한 것보다도
부모님께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네. 실은 사랑의 출발이 아까 이호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50, 60세대의 부모님들은 이 관심을 주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60세대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경제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습득했고 그걸 위해서 한평생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그분들을 이 세대는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참 고민입니다. 아, 은퇴란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 드세요? 뭐 이렇게 소외. 그리고 뭐 경제력 상실. 그쵸. 이런 느낌이 드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요. 무시무시하게 사형 선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네. 뭐 심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예. 5, 6, 60대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경제 성장을 일으켰고 어느 정도 자본도 축적한 세대인데 그 돈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자신들이 그 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돈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혹은 가정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할 수도 없는 세대. 또 실은 부모님 세대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 50, 60 이 세대는 산업화와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기술이 필요했고 또 그 기술을 축적해야만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생긴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도 나라도 성장시켰는데 이제 은퇴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가정에 행복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제 그 돈을 벌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라니 책임감은 크지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지 그러면 사형 선고라고 느끼겠죠. 속이 다 시원합니다. 대변을 해주신 예,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자, 이게 그 은퇴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불안하거든요. 안정이라는 부분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데 딱히 뭔가 이루은 거라든지 안정된 모습들은 주변에 찾기 힘들고 본인도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는데 또 조금 동전의 양면처럼 달리 본다면 이 지금 50, 60세대만큼 또 없던 시간을 모처럼 이렇게 여유롭게 가져본 적도 없고 그나마 또 돈도 또 조금은 또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이제까지 내가 해야만 되는 일,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뭐지? 앞으로 남은 그 여생 동안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또 긴 시간이면 뭐 40년, 50년을 이제 내가 정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중간 지점? 예, 그래서 우선 멈춤의 사인처럼 한번 멈춰서서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동안 내 수고 많았어 하면 혼자서 어깨도 좀 두드려주고 칭찬도 예 그래서 힐링을 좀 받고 신부님 계시지만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좀 피정도 좀 시간도 좀 받고 이래서 못했던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과감하게 또 새로 용기 내서 배워보고 못했던 취미 영화 생활도 또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또 시기가 또 우리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요즘은 그 명퇴라고도 하고요. 반퇴라고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내가 뭐
은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 그러면 김원희 선생님은 가톨릭 시니어 재능 나눔 학교를 지금 예. 꾸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예, 예. 있는데 나눔 봉사하는 곳입니까? 예. 이 원래 그 2004년도에 네. 서울교구 신호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시니어들 이런 그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낀 세대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러면서 저도 불안했지만 같은 동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네. 얘기를 시노드에서 하면서 그때 가영시아가 만들어졌는데 가톨릭 영시니어 아카데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노년을 준비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 부분을 좀 기부하고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네. 배우는 곳이네요. 워낙 교회가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영시아에서 배워가지고 네. 지금 성당에 예. 많은 노인 대학 그 아카데미가 있는데 예. 여기서 배워가지고 이걸 갖고 본당에 가서 활용을 하면 봉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교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교사가 배워서 되는 거네요. 네, 오. 나가는 이야. 그런 형식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 재능나눔학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 영시니어 아카데미 졸업식 현장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아, 이 졸업식 날 이렇게 공연을 하네요. 예. 우리 예전에 뭐 졸업 발표회처럼. 예.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배운 것을 예. 이러면서 1학년은 1학년대로 축제를 하고 또 2학년은 2학년대로 졸업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우, 푸시네요, 확실히. 춤추시는 우리 어머님이 몸매가 멋진데요. 네, 엔터테인먼트 팀이에요. 팀이에요. 어머님께서 너무 놀라실 것 같으니 차라리 모르시게 하는 게 연극을 하는 어떨까요? 겁니다. 예, 이거는 윌빙 윌 다인 두레인데 죽음을 맞이해서 그 갈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우쿨렐라 공연도 하고 있고요. 요즘 우쿨렐라 연주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웰빙 웰다인 해서 저게 비문인가요? 예, 묘비명. 네. 아, 긴 여행을 마치고 먼저 갑니다. 팔짱 그냥을 치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가 있는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네. 예, 재밌는데요. 네. 아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쵸. 좋은 재능을 갖고 계세요. 네. 예, 이분들이 거기서 배우고 또 클럽을 졸업하고도 클럽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가서 본당에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연극 발표회, 그다음에 오라시 합창단, 뭐 연극, 마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서 공연을 하는데 조금 이제는 조금 그것도 해야 되지만 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거를 또 더 개발해야 되겠다. 네. 이래가지고 재능 나눔 학교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가톨릭 영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네네.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시니어는 시니어인데 젊다는 거죠, 아직도. 맞네요. 예. 맞아요. 정말 예. 젊으신 분들이에요. 예. 저희 피정에 오는 분들 봐도 깜짝 놀래요. 아, 이분들이 연세가 드셨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하고 활기찬 그런 열정을 아직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 드러내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활동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영시아 재능 나눔 학교요. 올해는 강좌가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예, 작년도서부터 시범적으로 한 달씩 이렇게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한 13 강좌가 개설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2007년도 1월부터는 저 15개 강좌가 또 개설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참석하는 사람이 한 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 뭐 2달, 3달씩 계속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4월부터는 예. 2007년 4월부터는 한 달, 2달, 3달짜리 이렇게 강좌를 계속 열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 이렇게 해서 1년에 크게 시작하는 거는 분기 시작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개설하려고 합니다.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반응도 좋고 예. 더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어떤 건가요? 이게 여의도 성당에서 예.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킬트 활동인데 네. 이게 선수 다들 바느질을 해가지고 와.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야, 저게 이제 그 집중력도 필요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쁘다. 근데 한 달만 하기로 했는데 네. 이분들이 그거를 끝나지 않고 계속 해달라 그래서 지금 연장 둘의 지금 활동 배우시는 건가요? 예, 배우기도 잘해요? 하고 예, 한 분이 가르쳐주고 딴 분들이 다 배우는 겁니다. 원래부터 바느질을 잘하셨던 분들인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네요. 와, 우와, 저것도 작품입니까? 트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오. 저 지금 들고 계신 분이 선생님이신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예, 딴 분들은 이렇게 배우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성당에서 이런 킬터 배우는 기회가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바느질을 엄청 못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수의는 다 어머니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해요. 새로운 거 시작하기도 좀 두렵고 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요. 생활에 활력소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못 하시는 분도 하시네요. 보니까 그죠. 저도 뭐 하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좀 제 칭찬을 해주면서 네. 이렇게 퀼트 같은 거 하나 완성해보고 싶고 그런데요. 선생님 퀼트 반 말고도 또 굉장히 인기 있는 강좌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또 마술 노년에 네. 어린이들하고 집에 손주들하고 같이 놀래니까 네. 맛을 배우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래서 마술 클럽이 생겼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모니카, 기타, 그 다음에 또 이 각설이 좀 하자는 각설이 타령이요? 품바 타령?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걸 배워서 봉사나 하겠다. 예.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이게 양론 같은 데 가서 봉사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하모니카 공연인 거.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엄청 큰 하모니카를 두 개를 그러네요. 들고 계시고 기본이 2개씩이네요. 지금 그 공연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분들, 예. 본당에서 예, 중곡동 성당에 예. 봉사를 간 겁니다.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나오셨어요. 이야, 이거 스카프를 이용해서, 또 나오셨어요? 보통 춤 아니신데. 스카프를 엮으시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막 나오십니다. 흥이. 이렇게 되면 또 공연하시는 분이 기분 좋죠. 아까 말씀하신 마술 공연이에요. 이야, 저 수건에서 꽃이 나왔어요. 어머. 이야, 또 이거는 꽃이 바뀌고요. 아니, 인기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휴지 맛을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찢어서 손동작이 참 중요한데 손을 떠시네요. 무슨 저게 어떻게 되나요? 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계속 나오지? 화나는 거 보니까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얼마나 돌아보세요. 이야. 링 마술.
아유, 그냥 계속 보죠. 진짜 다재다능하시죠. 오줌마술까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거를 이제 배우셔서 하는 것이죠. 예, 예. 선생님께서도 인문학으로 또 재능 기부하신다면서요? 예. 저희는 학교에서 네. 학생들한테 웰빙 웰다잉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과정인데 네. 방과 후에 또 웰빙 웰다잉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좀 여러 가지로 또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이호 선생님 이제 아까 계속 제가 지금 목소리 재능 좀 진짜 한번 배울 건 배우고 네. 또 이호 선생님도 목공 좋아하신다면서요? 목공도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뭐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배우고 네. 내가 잘하는 거는 알려주고. 나누고.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목공반 선생님이 한 분 자원하신 분 있어요. 예. 우리가 50, 60세대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50 플러스라 그래서 네. 뭐 나이의 후반전에 계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를 뭐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로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들로 저희가 인식되고 있을까요? 좋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또 젊은 친구들이 보면 예. 우리 직업을 좀 아직도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뭐 그렇죠. 우리가 취업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예.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네. 저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인가 뭐 이런 생각들. 맨 산에 가면 맨날 산에 가고 50, 60세대들 예. 많죠. 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예,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네. 이제는 웰 다잉도 있지만 웰 에이징 그래서 잘 늙어가서 네. 이 모델이 우리 후배들 자녀가 되든 아니면 우리 30, 40대 후배들이 봤을 때 저 선배처럼 멋있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의 좀 전환을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 세대인 것 같고 새로운 앙코르 커리어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50에서 75세를 신중년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신중년이요. 예, 이제 노년이 아니라 신중년. 인생의 세 번째 시기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가톨릭에서도 55세부터 67세를 영시니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런 그 사목 방향에 따라서 좀 많이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원수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지는 코너는 청춘보감 건강마당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도 하고 좋은 활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는데요. 성바오로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선욱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50, 60세대들 어떤 이유로 병원을 많이 찾으시나요? 50대, 60대쯤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오실 때는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지만 뭔가 또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새로운 또 요즘은 또 뭐 암 환자도 되게 많고 그래도 뭔가 새로운 또 숨어 있는 암이 있지 않나. 또는 새로운 자기 병의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또 숨어 있는 질환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해서 네. 많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자세히 또 건강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건강검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이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자세한 건강검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검진은 이제 기본 혈압부터 해서 간단한 혈액 검사, 이제 뭐 그 엑스레이 검사, 이제 그런 간단한 검사는 해당이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어떤 합병증 발병 여부라든지 또 어떤 자기가 미래에 발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싶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건강 검진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맞춤형 건강 검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본인이 궁금해하고 있는 미래도 예측 가능한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또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어떤 질병이 없는 분들인 경우에도 본인이 뭔가 좀 필요하다든지 뭔가 좀 예전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체격이라든지 또 좀 체질에 맞는 운동요법이라든지 또 식이요법을 또 찾기 위해서 그런 또 검사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격하고 체질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뭐 처방도 다를 수가 있고 검사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또 이런 만성 질환자들 있잖아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또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혈관 질환들이거든요. 특히 네, 가족력도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협심증 같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한 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그런 질환이 발병을 하게 되면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중에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또 정밀하게 혈관 검사를 원하셔서 그쪽을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비만인 좀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내장에 또 그 지방이 많고 이러한 내장 비만 같은 경우는 또 당 대사에도 작용을 해서 당뇨를 더욱 악화시킨다거나 이제 또 이제 이런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서 그런 내장 질환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또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대사성 질환, 특히 이제 자기는 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거나, 네. 자기는 또 별로 이렇게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또 살이 잘 안 빠진다거나 이러한 또 이렇게 빠른 대사와 느린 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식단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또 궁금해해서 검사를 하는 또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또 유전적인 체질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족력의 암 환자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또 암에 본인이 잘 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맞춰서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날 받으면 어떠세요? 누가 그러던데요? 건강검진 하는 날이 내 인생에 제일 건강한 날이라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며칠 동안 준비하잖아요. 마음에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50대 이후 된 다음부터 친구들이 암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50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30, 40대의 그런 건강했을 때보다는 암 발병률이 한 2배 이상 높아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국립암센터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살아나가면서 남자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한 2명은 암을 겪는다고 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에 대한 그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5, 60대 돼서 급격히 또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위암, 뭐 대장암, 간암 등이 특히 많고 여성 같은 경우는 또 갑상선암, 유방암, 뭐 대장암의 그런 순서 빈도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암 검진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꼭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후, 유방암도 마찬가지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으라고 하고 있고요.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도 이제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좀 한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받는 걸 또 권고하고 있고, 폐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어떤 권고사항이 없었지만 또 폐암 환자가 또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담배를 많이 피시는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피셨던 분들은 요즘은 이제 55세 이후부터는 폐 정밀 CT 검사를 또 받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 검진을 통해서 물론 이제 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암의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암의 완치 판정은 요즘은 이제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모든 암이 90% 이상은 90% 이상은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 그 암 검진 공고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50, 60세대 분들 중에 물어보면 암에 좋다는 음식은 그냥 박사들이에요, 다. 네, 다 챙겨 드시죠. 근데 그거보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기 발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네. 암에 좋다는 음식만 계속 드시고 검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쵸, 검진은. 자, 암도 무서운데 제 주변에요. 대상포진 걸린 분이 계신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생소했어요. 처음에 대상포진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네. 힘든 병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 대상포진에 대한 그 연구가 좀 있는데, 네. 그 사실 50세 이전에는 대상포진이 거의 발병률이 없어요. 미미한데, 그렇군요. 이제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대상포진이 급격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당연히 이제 면역력이 이제 저하되는 시기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외부에 대한 이런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또 수두, 또 수두 예방접종, 그 수두균이 몸에 이제 잠재돼 있다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튼튼하고 면역력이 있을 때는 그냥 몸속에서 그 질병 발현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쯤 돼서 그게 이제 대상포진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띠 모양으로 네.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 나타난다고 해서 대상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경을 따라서 그 균이 분포를 하다 보니까 그 신경을 따라서 통증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가 있고 요즘은 뭐 약이 좋아서 이제 조기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대상포진은 금방 치료가 되지만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신경에 이제 분포되어 있으면서 그런 통증은 그 대상포진이 치료된 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1, 2년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조기 치료와 함께 통증 치료도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주거든요. 암 환자의 그런 고통과 맞먹는 그런 또 통증을 앓는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요즘은 또 이제 50세 이후에는 예방 접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맞으시고 또 이제 면역력을 또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질환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 검진도 잘 하실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청춘보감 그 건강마당에서는 앞으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의를 모셔서 건강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건강 정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어떤 병을 꼭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그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어떤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더욱 이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환경과 건강 증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엄성흠입니다. 뷰티풀 라이프 포유 5060 세대들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스트레칭 운동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딱딱해진 어깨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깨와 승모근 스트레칭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 양손을 어깨 위에 올려두시고 팔꿈치를 쭉 펴주셔서 위로 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쪽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서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옆구리가 쭉 구부러지도록 넘어가는 동작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을 바꾸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양손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돌려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으로도 돌려주시고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딱해진 어깨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 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따라해 보세요. 50, 60세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시작은 조금 두렵게 시작했는데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희망을 받고요. 거기에 나눔의 이야기로 풋풋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50, 60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